안녕하세요. 형사법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23년도 경찰간부 선발시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하고요. 형법 파트 중에 형법 강론, 그 중에서도 국가적 법익, 그 중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적 법익, 그 중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 시험에 있어서는 대단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꽤 까다롭게 출제돼서 변별력이 매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촘촘하게 사실관계와 판례의 결론을 암기해 두셔야 될 겁니다. 만만한 문제가 아니고 이 판례도 대단히 좀 까다로운 판례들입니다. 아마 오답률이 꽤 높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이론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막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모 키고, 자 1번 질문 볼게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옳은 것. 자, 첫 번째 질문 보시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근데 이는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나요? 아니죠. 반드시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는 없어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가능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바닥에다 뭘 던진다든지 아니면 뭐 외폭해한다든지 어떤 몸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접촉이 있어야 되나 공격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즉 광해 폭행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을 요구한다? 그건 잘못됐어요. 또 본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일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 꼭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근무 중인 경우라면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주로 대기를 많이 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경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잠복 수사 같은 걸 할 때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근무 중이고, 그런 경우 경찰을 폭행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킨다는 것도 잘못됐다. 따라서 이거는 틀린 질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가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만취한 갑을 발견하고 현행범 내지는 준현행범이죠. 자, 이런 범죄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음주 측정을 위하여 하차를 요구했는데 갑이 운전하지 않았다 다투고, 또 P가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위해서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자 라고 요구했더니 내리자마자 도주해버렸어요. 내리자마자 도주해버렸다. P가 이미 착수한 음주 측정을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서 갑을 10m 정도 추격하여 도주를 제지한 것. 이거 뭐죠? 현행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 측정은 하라는 음주 측정은 안 하고 냅다 도주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저지하기 위해서 추격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다음 세 번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서 공권력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에 한정하므로, 공권력의 내용을 공권력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에 한정한다? 아니에요.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여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틀린 얘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국가가 어떤 입찰행위 같은 거 붙이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입찰행위 과정에서 위계를 상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위력으로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처단할 수 있다? 없어요. 자,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여기에 위력, 여기는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위계, 위력. 따라서 위력이니까
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단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하고 업무방해죄는 명백하게 준별돼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이거는 업무방해죄 영역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영역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무집행방해죄로 가게 되면 뭐지요? 구성요건이 폭행, 협박, 위계잖아요. 위계. 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여기는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죄가 된다. 위력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처단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갑자기 업무방해죄로 해가지고 처단한다는 거는 이거는 형법상 일종의 유추 해석이 되는 거고 맞지 않는 얘기죠.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력으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거 이거는 처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판례 한번 해설을 보면 해설에서 중요한 내용만 볼게요. 자,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 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즉 직무 집행 중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위다. 이것도 형법 제 136조에서 규정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2번도 뭐 이번은 간단한 내용이라 넘어가시고요. 자, 3번 지문은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자료도 포함된다. 어떤 업무가 있었어요? 감척 어선에 대한 입찰 자격 없는 자가 제3자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 대금을 지급하여 감척 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여기 쭉 넘겨가다 보면 자, 쭉 여기 이제 설시 내용이 나와요. 이거 보십시오.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의 진정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이걸 위력으로 봤어요. 근데 여기 뭐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이렇게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다수 의견이 여기서 내세우는 논리를 한번 간단히 보면, 다수 의견은 여기서 보시면 형법상 업무방해죄 업무라는 거 이거하고, 자,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하고 또 업무방해죄의 행위 유형에 의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유형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이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는 구성요건을 삼고 있지 위력은 구성요건을 삼고 있지 않아요. 또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 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도록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공무집행은 업무방해죄의 영역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구별해서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겠다는 취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에서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는 절대로 오인할 수 없다. 이게 다수 의견의 입장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의외로 난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변별력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